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초록이 동석이 비슷한 사람들이긴 한데요. 차이점이 있기는 있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을 잘 감추는 그런 특징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잘 감추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네. 그냥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독 이재명 후보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뺨이라도 때릴 수 있는 극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가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고도로 계산된 행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운동권 세력의 반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독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안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까지 유럽 순방 중이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유럽 순방 중이었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일정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외교적으로 봤을 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회의였고요. 나왔던 메시지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됐던 거는 이탈리아 로마 하면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교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평상시에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천주교인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드러냈었죠. 궁금해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냐 이건데요. 정말 소름이 끼치게도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방북을 제안하면서 임기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불씨를 살리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저 말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불씨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애당초에 일단 불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씨가 없는데 뭔 놈의 불씨를 살린다는지 모르겠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말 자체가 사기 아니었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뭐다 해가지고 김정은과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료를 또 주고받은 건 아닌지 숱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언론사들이 문비어창가를 외쳤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멀쩡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거를 일방적으로 북한이 파괴시켜버렸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짜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뭔 놈의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위해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잘 짜여졌던 하나의 각본에 불과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죠.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거겠죠. 교황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대장만 보내주면 여러분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초대장만 보내면 언제가 됐든지 간에 교황이 발 뻗고 직접 나서가지고 내년 대선을 코앞에 놔두고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평화쇼를 하는 거에 이용당해 주겠다, 이거를 지금 선포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런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도였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하게 얘기했고, 그때도 교황한테 방북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보 언론사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났었죠. 8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교황이 만났던 거,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교황이 만났던 거, 그거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건 다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교황 방북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설레발을 쳤습니까? 다르게 뭐가 달라요? 똑같았는데, 지난번에 2018년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문점 선언이다 뭐다 생쇼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이용해가지고 방북 평화쇼를 하려고 했었는데 똑같은 취지로 교황이 얘기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초대장만 보내주면 기꺼이 평화를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황의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인사치레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평화쇼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지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그
북한의 입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바로 대번에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헤이그 국어라는 고정 황제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삶은 소대가리랑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놔두고 또다시 북한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정치 쇼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북한도 당연히 그 정도 눈치는 챕니다. 대번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를 망쳤던 고종 황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북한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정치 쇼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북한도 당연히 그 정도 눈치는 챕니다. 대번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를 망쳤던 고종 황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9일에 박형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이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황한테 방북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기는 했으나 교황 자체가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까지는, 3월 정도까지는 움직이는 게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이 어딥니까? 아르헨티나입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헨티나를 따뜻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르헨티나에 다음과 같이 스키장까지도 있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심지어 혹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따뜻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2017년도에는 놀랍게도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경민 대변인이 라디오에서조차도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적인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할까? 이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황한테 가가지고 평화쇼를 위해 가지고 방북을 권유했는데 그거를 교황에서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지금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이 이처럼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워싱턴의 중평이라는 거죠.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금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방북을 안 하는 이유 자체가 날씨가 아니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 됐거나 미국이 됐거나 상식적인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평화 프로세스다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 쇼라고 하는 거,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쇼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박경미가 뭐라고 합니까? 따뜻한 아르헨 왜 얘기했냐? 교황 방북 기대 과열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경계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86 세력들한테 경계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상식적인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교황에 방북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안 갖고 있는데 무슨 놈의 무슨 과열을 지금 경계한다라는지 모르겠어요. 있지도 않는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 대통령부터 일단 경계를 좀 시키세요.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인 겁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외교력이 없으니까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쇼밖에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쇼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교황까지 이용해가지고 쇼를 하려고 하다가 안 먹히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소름 끼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이 말하는 것조차 소름 끼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의 쇼를 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거, 이게 진짜로 소름 끼치는 부분이죠. 참 정말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아니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